디자인과 여기도 강병준, 네. 최병호. 그러니까 4명이 디자인이고 3명이 공대군요. 네, 알겠습니다. 며칠 됐어요? 2주 정도 됐습니다. 재밌게 하고 있어요? 네. 가구를 만든다는 거를 선다용님 정도는 많이 생각해봤겠지. 목조와 그죠? 나머지 분들은 원래 좀 생각을 해보셨었나요?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근데 가구를 뭐 내가 인생에서 가구를 만들고 살까 이 생각을 졸업할 때까지 잘 안 하죠. 저도 뭐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또 여러 가지 또 재밌는 일들이 많습니다. 가구 분야에. 네, 오늘은 이게 이제 인턴 사원 간담회예요. 저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룹에서 사장을 맡고 손태라고 하고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 전시회를 갔다가 한 열흘 있다 와서 주말 보내고 오늘 내일 수요일날 밀라노에 가서 있다 와서 며칠 있다 또 동남아 갔다 와서 바빠요. 근데 정직원도 아니고 인턴 사원이랑 간담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중요한 시간이죠, 그죠? 이제 오늘이 저 회사에도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저도 경영을 많이 하고 경영을 하고 이렇게 또 해보면 결국엔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열심히 하냐가 사실 근본적으로 제일 중요하고요. 회사가 아무리 CEO가 이렇게 나서고 막 그런 거 다 해봤자 결국에는 일은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또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뽑는 게 사실 가장 제일 기본이고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인턴 여러분들이 프로세스가 인턴하고 또 면접을 2번 봤는데 인턴도 하고 면접도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는 생각하기 따라서 뭐 이렇게 까다롭게 하나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회사는 열심히 사람을 되게 고민해서 뽑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게 긍정적인 생각이지만 대부분 회사보다 훨씬 더 까다롭게 하니까 그래서 보통 저희가 해보면 중간에 떠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근데 저희는 떠나는 친구들이 생기면 서운한 것보다는 저는 예전부터 제 직원 서운하기보다는 저 사람은 어차피 들어와도 오래 다니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우리 회사 그렇게 감정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떠났다는 건 내가 다른 옵션을 찾아 떠난 거니까. 그래서 사실 과정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스크리닝 시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남는 사람이 갈 곳 없어서 꼭 남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회사를 그만큼 좋아하고 어쨌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옵션 중에 우리가 제일 좋은 옵션이라는 걸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남은 거잖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 아니시죠? 신입사원 중에 잘 없어요. 결혼도 그렇게 해요. 결혼도 여러분의 평생 인생의 최고의 사람과 결혼하는 게 아니고 결혼하고 싶을 때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비슷해요. 그 사람과 얼마나 열심히 살아갈 마음과 의지가 있냐가 훨씬 더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것들 길게 하는데 사실은 인턴을 하는 시간이 생각해보면 우리도 여러분에 대해서 보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도 회사에 대해서 보는 시간이고 사실 회사에서 결국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그 회사의 최고 경영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거를 크게 벗어나지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조직이라는 게 리더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여러분이 저를 볼 수 있는 또 중요한 시간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중요한 직업의 선택을 할 때 내가 다니게 될 회사의 CEO는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사람이구나를 알고 선택하는 게 도움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3차 면접을 보실 거잖아요. 저랑 보는 거 아시죠? 오늘 열심히 하시면 답을 거의 다 얻어 가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회사에 2010년에 들어왔고요. 저도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머리가 제가 희끗희끗하잖아요. 10년 전에 안 그랬거든요. 벌써 긴 머리가 많이 나서 중년이 됐는데 아무튼 그래서 10년에 들어와서 15년 정도 이제 회사를 다니고 있고 지금은 이제 그룹 전체 총괄하는 사장을 하고 있고요. 회사 안에서 진짜 많은 거였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처음에 2년 정도는 현장에서 실습을 했고요.
그러니까 뭐 현장 공장에 가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아니고 현장에서 정말 작업을 해요. 한 6개월 정도는 시공 다니고 버스 트럭 같이 타고 그냥 옛날에 나온 가구는 막 조립 다 할 수 있어요. 이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박스 접고 막 포장 공장에서 제가 안 해본 공정이 거의 없어요. 우리 회사에서 제가 볼 때 거의 유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공장 총괄하시는 사장님 정도는 다 아실 텐데 웬만한 공장 분들도 자기 공장만 알지 다 모르는데 그래도 짧은 시간에 조금씩은 다 해봐갖고 좋은 경험이었고 처음에 책에 있긴 한데 처음에 시리즈를 담당해서 기획팀장으로 그 다음에 일룸에서도 공유하고 막 광고 옛날에 할 때 그리고 퍼시스 일하고 그 다음에 데스커 만들고 슬로우 만들고 알로스 만들고 그리고 이제 전체 그룹 맡아서 하고 있고 그래서 사업을 얘기하면 지금까지는 사업에 대해서 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요. 저는 축복받았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서 뭐 내가 이거 다 했다 이런 취지가 아니라 많은 걸 경험해 볼 수 있었던 게 돌아보면 경영자로 성장하는 데 진짜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지만 경험들을 다 쌓여 있더라고요. 제 안에.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굉장히 좀 그래도 경험 중에 제일 큰 건 그걸 같이 했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어떤 감정들인지를 좀 생생히 기억할 수 있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는 사업이 뭘까? 퍼시스는 무슨 사업을 하나? 뭐 일단 가구를 하고요. 최근에 인테리어나 이런 것도 확대하는 거 신문기사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서비스도 확대를 했어요. 특히 가구에 좀 집중을 해서 보면 그 다영님은 친구들이 창업한 친구 없어요? 목조영화학과 나서? 요새는 워낙 많은데 막 공방 같은 것도 하고 그죠? 선배 중에 없어요? 그죠? 없어요? 있죠. 막 조그맣게 몇 명 모여서 막 카레클린트도 홍대 아닌가? 그런 데도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가구라는 게 생각보다 만들기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가구가 생각해보면 공장 몇 군데 섭외하면 만들 수 있어요. 자기가 디자인하고 3D CAD로 이렇게 간단하게 좀 하고 진짜 CAD 안 그려도 돼요. 종이로 이렇게 그려가서 도면 그려가서 공방 같은 데나 뭐 조그만 공장에 이렇게 경험 많은 사장님 만나면 알아서 만들어 주세요. 제가 이 무슨 사진이냐면 제가 아까 이 시공을 다녔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그 중에 한 달 정도 또 일룸 시공을 다녔어요. 한 B2B도 하고 일룸도 하고 퍼시스도 하고. 그래서 퀴즈 잠깐 재미요. 퍼시스 시공이 어려울까요? 일룸 시공이 어려울까요? 일룸이 어려울까요? 왜요? 버스는 되게 모듈이나 이런 거 신경이 많이 써고 있다고. 모듈화를. 네, 많이 지금 배우고 있고 그런 거에 따라서 조립도 굉장히 단순하게 최대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 같은데 일룸은 어쨌든 그 조립을 해주는 사람이 직접 가는 방식인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좀 더 소비자가 직접 조립을 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어렵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퍼시스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퍼시스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벌써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달라요. 둘 다 어려운데 일룸의 어려움은 고객이 이렇게 보고 있어요. 조립을 하는데 진짜 내가 한번 망가뜨릴까봐 가볼 생각해보면 여러분 조립을 하는데 안 보면 뭐 별거 아닌데 진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뭐 망가뜨리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엄청 그 부담 알죠. 그리고 조금만 뭐 잘못된 것 같으면 막 눈빛이 벌써 막 다 해놓고 나면 막 문제 없는지만 이렇게 보니까 되게 그 부담이 있고요. 조금만 말 한마디 잘못해도 클레임 먹을 수가 있고 발냄새 난다고 클레임 먹고 이러기도 합니다. 진짜로 깐나봐서 발냄새 난다고 클레임. 그러니까 되게 그런 서비스적인 멘탈이 좋아야 되고 아무리 막 나를 하대해도 나는 예의 바르게 해야 되는 그런 멘탈이 들고 퍼시스는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책상은 5,000개 조립하면 진짜 나중에 가면 하루 전 이제 기술이 없으니까 도안을 드리겠다고 뭐 해드릴까요? 그러면 하루 종일 바퀴 끼고 있어요. 계속 바퀴가 기계처럼 현장에서.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너무 물량이 막 책상 막 100개, 500개 조립하면 앞에 철판에다 플라스틱 저 부품 이렇게 껴갖고 계속 끼고 있으면 그 기사님들이 조립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육체적으로 좀 그리고 막 건물에 엘리베이터 없고 이러면 막 그걸 막 다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일롬을 수원인가 분당인가 갔어요. 젊은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제 나이 또래라 그랬는데 지금 그 나보다 어린 부부 같긴 한데 하여튼 젊은 부부들이 한 제가 아이가 초등학교 한 5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인데 그보다 좀 더 어린 뭐 이제 처음으로 집을 구했겠죠. 또 전세가 됐든 아이가 이제 방이 생긴 거예요. 또 저런 거 이렇게 딱 조립을 하고 있는 거. 이해되시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저희 기치공 팀장님이 이제 그분 기술자가 딱 조립을 하시 저는 이제 교수니까 아직 기술이 없으니까 옆에 서서 이제 박스 치고 막 보조를 하고 있었어요. 다 조립이 끝났고 방이 저기 이 사실 그랬는데 이렇게 딱 이쁘게 만들어졌고 이제 그 팀장님이 제가 사장님 그러니까 사모님께 말씀드리고 사모님을 부르러 갔어요. 제가 이제 방에 혼자 있을 거 아니에요. 아이 방에. 근데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 2학년 정도 된 애기 귀여운 애기가 자기 방에 보고 있다가 아저씨들 하니까 뛰어오니까 막 들어와갖고 막 책상에 앉아서 막 해보고 막 침대에서 뛰고 막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근데 보는데 제 마음이 어땠을까요? 상상을 해보시면 전 이제 가구 회사에 아버지가 창업한 회사니까 이제 이세 경영자로 들어와서 배우고 있었고 가구 조립한다고 이제 가서 매일 열심히 성실하게 또 막 하고 있었는데 그걸 딱 본 순간 우리가 가구를 판다고 생각했지만 사는 사람들은 진짜 일상의 어떤 소중한 그런 순간들을 쓰고 있구나. 그 아이는 아마 자기의 인생의 첫 자기 방, 자기 처음 책상, 나의 책상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디자인해서 우리 제품 이렇게 좋지만 가구를 팔았다고 생각하지만 산 사람은 그냥 가구를 산 게 아니라 가구를 산 거지 가구를 샀다기보다는 자기 삶의 소중한 일상을 채워나가는 그런 일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되게 특별했던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생각해 보면 결국 많은 사람의 매일매일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게 로켓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아요. 막 진짜 막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는 사람. 그렇지만 매일매일 삶을 바꾸는 일을 하고 있어요. 좀 더 나아지게, 좀 더 편리하게. 저는 그 어떤 회사의 소중함을 알려면 그 나라에서 그 사회에서 그 회사가 없어졌다고 생각하면 차이가 나나? 생각했을 때 그 회사의 소중함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 애플이 없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쓰긴 썼겠지만 언젠가 썸데이. 근데 지금같이 편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테슬라가 없었다. 전기차가 언젠가 나오긴 했겠지만 지금처럼 혁신적으로 빨리 진행되지는 않겠죠. 우리나라에 만약에 리바트가 없었다? 달라질 게 있을까? 개인적으로 가볍게 잘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달라질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늘 내일부터 리바트가 우리나라 영업을 안 해요. 삶이 달라질까요? 우리나라 역사에 달라진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우리 회사가 없었다. 저는 꽤 많이 달랐을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은 모를 수 있지만 가구업계에서 퍼시스 그룹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전시회 나갔다 오면 아는데 그냥 우리나라 가구업계에서 뭔가를 어드밴스를 하고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자부시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의 가구업의 표준을 다 만든 학생방 이런 거 우리나라에 저희가 만들어서 한생 우리가 다 똑같잖아요. 왜 똑같냐면 저희가 만들고 우리가 베껴서 사무가구 시장 코아스 리바트 처음 똑같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만들고 그들이 베꼈어요. 요새 스타트업 가구 쳐보시면 다 데스크 같이 생겼거든요. 우리가 만들고 베껴서 시리즈, 의자 다 똑같아요. 제가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정말 업계에서 물어보세요. 우리는 그거 베껴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디자이너들 여러 번 연구원들이 굉장히 들어와 보시고 일하시는 것도 보셨겠지만 소비자 리서치부터 이렇게 만들잖아요. 우리나라 업계에서 우리 말고 그렇게 하면서 전 세계에서도 봐도 굉장히 큰 업체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원천적으로 투자하는 회사. 굉장히 우리의 자부심이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은 디자이너들 있으니까 3대 디자인상이 없잖아요. 그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해요. 우리는 너무 많이 받으니까 아마 우리 회사 가구업계에서 받은 거 우리 회사가 받은 게 한 70개, 꽤 많아요. 몇십 개 돼요. 나머지 회사, 나머지 업계 전부 다 받은 거 합쳐도 우리 훨씬 많을 거예요. 혼자서 상이 중요하지는 않은데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저희는 저걸 되게 진지한 회사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연구원들이시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만든 거를 여러분이 매일 보고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병준님이 뭘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자친구한테 이거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본인은 저기 자동차 공학과 있었대. 자동차 공학과 종원님? 네, 맞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자동차 회사 들어가면 현대자동차의 막 마스터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쫙 그리지 않으면 본인이 만든 걸 본인 여자친구한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거든요. 본인 만든 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가구를 만들면요, 다 얘기해 주세요. 이거 우리 회사 이거 내가 개발한 거야 이게 가능해요. 그렇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게 엔지니어가 만들었을 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디자인. 보통 페어링을 해서 하지만.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게 되게 재미가 있는 부분. 그래서 그런 만드는 거 만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요. 아까 말했지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뭐 공방 찾아가고 공장 찾아가서 주문 제작 이런 제작하면 만들 수 있어요. 뭐 동네 인테리어 가게도 가구 다 만들어요. 근데 누구나 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책상을 한 개는 만드는데 그렇게 책상 5,000개를 만들 수는 없고요. 저희가 1년에 의자를 150만 개를 만들거든요. 이런 의자를. 150만 개를 만든다는 건 15개를 만드는 거랑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이죠. 그거를 품질 문제 크게 없이 균일하게 전 세계로 팔아야 되고 뭐 이런 것들 한다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래서 가구라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잘하지 못하는 건데 그걸 저희가 특별하게 잘하려고 노력하는 회사입니다. 이게 그 가치관 경영이라는 걸 저희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저희 우리 회사는 되게 그 나중에 여러분이 입사하신 제가 한번 또 교육하는 시간인데 이런 거를 책에도 그런 얘기 좀 나오는데 우리 회사는 그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철학, 믿음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예요. 일해보시면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사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회사 어때요? 실제로? 이 주에 보시면 진짜 사람들 좋아요? 착해요? 또 특별한 건 없어요? 다르다? 이런 게 이 회사는 다른 것 같다. 엄청 수평적이다. 그런 점을 좀 느꼈어요. 수평적이고 인턴도 그냥 순서하게 잘 네. 되고 구성은 그죠? 그게 잘 생각해 보면 그냥 사람이 다 착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나쁜 살아보면 진짜 저런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사람도 있지만 되게 드물어요. 사람은 사실 주어진 환경과 분위기와 철학에 되게 많이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뭐 재현님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서 막 목숨 걸고 싸우고 있으면 사람이 그 상황에 맞게 바뀌겠죠? 만약 여러분 북한에 태어났으면 전혀 다른 사람인데 이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회사가 어떤 문화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냐 되게 중요하죠. 이해되시죠? 저희 회사는 그 되게 중요한 회사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착하고 이렇게 온화해서 티가 안 나지만 잘 겪어보시면 나중에 우리 회사 사람들 다 이건 좋고 이건 우리 회사스럽고 이건 우리 회사 같지 않고 약간 이게 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센 거 같고 막 그런데 막상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게 되게 많은 회사들의 특징인데 저희는 그렇진 않아요. 되게 모나진 않았지만 만든 거 많고 아닌 거 만약에 여러분 가서 뭐 많이 팔리면 되지 뭐 한승 거나 뭐 잘 팔리면 베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아마 여러분이 보는 선배들의 눈이 되게 그날부터 되게 싸늘해지는 뭐 저런 애가 네. 그러니까 되게 그 가치관이 되게 그런 게 되게 중요한 데서 그래서 그게 근본적으로는 오늘 좀 중간중간 얘기할 건데 Y라고 하잖아요. 왜? 그래서 일하시다 보면 디자이너인데 인턴인데 과제 내면 너 왜 이렇게 생각했어? 약간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여기를 왜 이렇게 하려고 그래? 뭐 디자인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알겠는데 근데 이걸 왜 이렇게 요 소재를 왜 쓰려고 그런 거야? 이거 물어봐요. 혹시 물어봄을 당하실 분? 없으세요? 당했어요? 당황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당시에는 이유가 있었어서. 있어도 잘 넘어갔어요? 하여튼 그런 거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기저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는데 가장 그 문화의 뿌리 중에 하나인 사명, 미션, 우리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요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 간단히 드릴게요. 제가 사명 이러면 여러분들이 쭉 읽으시면 될 때 까먹으시를 아마 호흡이 많아질게요. 사명, 우리는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생활 환경에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전한다. 우리는 전문 기업으로서 관련 산업의 발전에 공헌하고 세계 인류 기업을 포함한다. 잘 와닿으세요? 여기 가구라는 말이 없죠? 특징이. 잘 보면 가구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일부러 안 썼어요. 가구라는 게 뭘까? 이게 제가 우리 회사 30주년 때 이걸 가치관을 정리한 TFT 팀장이었는데 그때 저 가구라는 말을 안 쓰면서 가구를 표현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가구라고 쓰는 순간 너무 사람들 머릿속에 원래 단어라는 게 우리 생각을 되게 제한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구 이러면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 이미지가 딱 만들어져요. 그럼 그 이미지를 벗어나게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학교, 머릿속에 학교라는 말 딱 듣는 순간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학교가 근데 그것만 가능할까요? 어쨌든 배우는 곳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배움을 얻어가는 곳 이러면 되게 다양하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학교 이러면 그 이미지가 딱 고정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가구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았어요. 가구의 본질이 뭘까? 여러분이 지금 저랑 이렇게 이어져서 뭔가 활동을 하는데 가구를 이렇게 배치했더니 이렇게 이어져서 하고 있죠. 아니 고등학교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분위기가 좀 다르겠죠. 만약에 4명씩 이렇게 묶어주면 또 이미지가 다르겠죠.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품이 있고 또 그거를 구현하는 서비스가 또 존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저렇게 우리의 일을 저렇게 썼어요. 그걸 제공하는 일이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다양한 생활 환경의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자.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의 목표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얘기해 주는 거. 근데 그거를 저희 회사 직원 선배들한테 제가 저희 직원들이랑 많이 하는 얘기고 직원들도 그 프라이드를 많이 특히 연구원들이 되게 그런 프라이드가 많은데 우리 업계에서는 우리가 국가대표라는 마음이 되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샘이랑 리바트가 매출이 더 큰 걸로 알죠. 우리 회사에서는 한샘 리바트는 진짜 완전 무시하는 대상이거든요. 매출도 실제로 우리보다 크다는 것도 되게 그 블러핑이 많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경영 입장에서. 왜냐하면 거기는 리바트는 원래 하나LNC랑 합쳐진 회사거든요. 하나LNC라는 게 KCC 같은 건자재 회사예요. 그걸 양속으로 인수해서 그걸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리바트 매출에 사실 제일 큰 거는 건자재 매출이거든요. 건축자재. 한샘도 제일 큰 매출 조사해보면 가구가 아니고 건축자재나 동네 인테리어사에 공급하는 창호 뭐 이런 건자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가구업 매출로 보면 우리가 더 크거든요. 그래서 가구업만 보면 우리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이케아보다도 저희가 더 커요. 한국에서는 사실 우리는 다 쪼개져 있잖아요. 이렇게 회사가.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이건 약간 저도 그렇고 저희 명회장님이나 저희 회장님도 그런데 잘난 척하고 이렇게 밖에 이런 거에 관심 되게 없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있죠. 옛날에 좀 유명한 개그맨이 어디 라디오 스타일 나서 한 말인데 우리의 소원은 아무도 모르지만 부자로 살고 싶은 그런 거. 그러니까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막 유명해지고 우리 회사가 막 잘났다 자랑하고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할 일 잘하면서 되게 평화롭고 오금동에서 되게 평화롭게 살고 싶은 그런 게 우리의 희망이라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은 다들 우리가 가구업계 국가대표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특히 연구원들은 진짜 많이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련 산업의 발전에 공헌하는 전문기업 그리고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퍼시스가 있고요. 일룸이 있고요. 이런 제품들 하나하나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 원래 우리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작년이니까 이거 디자인 띵킹 해갖고 막 어떻게 이렇게 개발하냐면 일룸에서 퍼시스도 그럴 때 애기들 데려와요. 모건 만들고 그래서 막 사용하게 냅둬. 사용하게 봐. 그럼 애들이 내 의도대로 하나 아니면 얘들이 내 의도는 내 생각이었고 얘들은 전혀 그렇게 안 불편한가 문제는 없네 이거 다 목업벽이었고 하고 이러거든요. 우리 회사에 나오는 모든 제품들이 다 그런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Y 펄스도 이것도 벤칭이라고 하는 이런 게 원래 옛날부터 있었는데 여기에 이렇게 몇 가지 이런 기능들이 다 그런 고민과 생각과 다양한 그래서 이게 모듈화되고 그런 것들이 다 맞춰져서 만들어요. 다 우리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생각이.
이런 것도 T90 같은 것도 정말 네. 이게 우리 회사에 원래 되게 좋았던 메커니즘이 의자 두 개를 합쳐서 만들고 독일의 이프 디자인이랑 같이 연구해갖고 만든 거죠. 이 의자도 그래요. 이 의자가 왜 이렇게 팔걸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생겼잖아요. 저기 막 이렇게 등이 이렇게 되거든요. 기능이 많아서 좋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보는 의자의 넥스트는 모바일 시대에 맞는 의자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스틸캐슬 제스처라는 게 있긴 했는데 걔는 이게 어느 정도 기본 컨셉은 여기랑 비슷한 참고한 게 많이 들어있긴 한데 주로 팔걸이에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사실 모바일을 하는 사람은 여러분 핸드폰 할 때 이렇게 하지 않아요? 뒤에 기대서. 근데 데스크 체어 같은 거 지금 벌써 이거 불편하잖아요. 저 의자는 이렇게 하거나 뭐 이렇게 하거나 다양한 자세가 이렇게 하는 이게 완전히 구현되거든요. 이게 워크 이것도 상관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해서 개발했던 의자고요. 디자인적으로는 예전에 우리 베스트셀러였던 파이언이라는 의자를 또 오마주했던 의자입니다. 데스커 베스트 서울대 입구에 만든 데스크 인프라는 거고 침대 배트리스 알로스 하나하나 얘기하면 되게 긴데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이 슬로우 베드도 저희가 이 침대 시장이 워낙 터프한 시장이라서 저희가 제품은 이미 저는 진짜 우리나라의 탑티어라고 생각을 해요. 저기 개발한 과정이 있는데 생산 라인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특별함이 있고 근데 어쨌든 침대 시장이 워낙 마케팅을 많이 하고 터프한 시장이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다른 가치를 낼 수 있다. 슬로우 라이프라고 하는 어떤 미래에 점점 중요해질 삶에 대한 가치를 얘기할 수 있는 방향을 또 브랜드를 새롭게 정립하고 만들어가는 중이라 굉장히 잘 될 거로 믿습니다. 알로소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썼는데 기억이 안 나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뜻이 없어요. 진짜 뜻이 없어요. 제가 이름을 만들었어요. 이 뜻이 없어요. 알로소는 대부분의 이름이 그렇지만 우리끼리 유럽 브랜드 같으면서도 너무 올드하지 않은데 약간 적당하게 누가 들었을 때 이태리 브랜드인가 어느 나라지 헷갈리는데 한국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이름을 지어보자 해서 만든 거예요. 진짜. 그래서 만들어 놓고 오로브 소파 막 이렇게 팀원들이 막 어떻게든 왜냐면 기자가 물어보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그거 아시죠? 아이스크림 프림 유명한 거 뭐지? H로 시작하는 하겐다즈 어느 나라 건지 아세요? 하겐다즈 어느 나라 건지? 유럽일 것 같죠? 미국 거예요. 미국인데 걔가 유럽 것처럼 들리게 하려고 만든 하겐다즈. 그래서 스펠도 그 스펠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스펠링이에요. 뭐 하겐다즈 얘기 실제로 하면서 했던 요거 만들 때 우리나라가 리빙 시장을 보면 여러분의 선택지는 두 개예요. 유럽 걸 바가지 쓰고 엄청난 바가지 제가 그건 너무 원가다 바가지 쓰고 사거나 그냥 한샘이나 일룸이나 한샘이니까 일반적인 걸 그냥 사거나 중간에 있는 뭐 요새 부티크 브랜드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거 할 때만 해도 그 정도 아니었는데 그건 제가 품질이나 이런 내용을 제조한 가구업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추천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니까 선택지가 많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유럽에 밀라노 출장을 이번에 갔는데 가보면 되게 부러운 게 워낙 가구의 전통이 길고하다 보니까 좋은 브랜드가 많아요. 심지어는 좀 크고 작은 브랜드들부터 젊고 모던하고 막 다양한 혹시 선택지가 많아요. 뭐 이케아도 있겠지만 소파는 비싼 거 사는 뭐 여러 가지 부토도 있고 헤이도 있고 어포더블한 거부터 뭐 되게 하이엔드도 있고 선택지가 좀 많고 그런 걸 집에 꾸미고 사는 거가 되게 인생의 즐거움 같은 작지만 또 우리나라 여러분 생각해보시면 그런 브랜드가 없어요. 내가 집에 놓는데 좀 애정을 갖고 놓고 싶은 우리나라 가구 브랜드가 있나? 라고 하면 되게 애매해요. 뭐 일룸의 학생방은 그래도 사람 많이 봤지만 애매해요. 진짜 애매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한국 가구 업계 선도 기업이라고 하면 소비자들한테 그런 선택지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가 해볼 만한 일 아닐까? 그래서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진짜 그래도 아직은 좀 작지만 매년 굉장히 잘 성장하고 있고 진짜 팬들 진짜 좋아해 주시는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여기 인테리어도 저희가 했어요. 그 저희가 저거 하기 전에 몇 년간 우리끼리 내부에서 실험을 엄청 했어요. 해보니까 또 할만해. 그리고 이걸 해놨더니 소비자들이 그 고객들이 여기 많이 오시거든요. 페이스북에 구경하고 우리도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아직은 이것도 뭐 키워가는 중이지만 요것도 재밌습니다. 그 레터스라고 네. 그 이것도 이름 정할 때 팀에서 원래 레터스가 아니고 레딧 ever do it yourself 레딧 let me do it for you 뭐 그래 let us do it for you 약간 이렇게 썼는데 그걸 이제 그 이름을 만들었던 건데 저희가 가구를 제일 많이 하는 회사라고 했잖아요. 원오브 뭐 1등이라고 뭐까지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유니크하게 전 세계적으로 유니크하게 사무 가구랑 가정용 가구를 어느 정도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양쪽을 다 선두권으로 하고 있는 1등을 하고 있는 나라 회사가 될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뭐 다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페픈톱이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가구 분류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회사가 된 거예요. 저희 가구 다 직접 시공을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알고 보니 어느 순간 우리가 그냥 우리나라에서 가구 배송을 제일 많이 하는 회사가 돼요. 시공을 하고. 그렇지 않아요? 가구를 제일 많이 파는 회사에 가구 시공 회사니까. 그래서 도서산간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기업과 가정용을 다 시공을 하는 전국에 그런 회사가 진짜 유일한 회사. 한샘 시공팀은 사무가구는 상 안 하거든요. 사무실에 안 들어가거든요. 진짜 양쪽을 다 이렇게 다 많이 하는 유일한 회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업화를 해야겠다. 사업화를 했어야 되죠. 본격적으로 생각을 계속하다가 그래서 저희가 제일 큰 고객이 이케아거든요. 여러분이 한국에서 이케아를 사시면 80%의 확률로 저희가 90% 저희가 배송. 여러분이 온라인에서 이케아 누르고 배송 이렇게 하면 일론 저희 레터스에서 갔다가 설치도 해주고 원래 100%였다가 이제 고향점을 원래 글로비스가 하여튼 뭐 그거는 해서 100%는 아닌데 아무튼 한 60%쯤 되겠다 정확히. 근데 하여튼 네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허먼밀러 에어론 자산은 다는 아닌데 그것도 꽤 높은 한데 딜러 여러 대 저희가 배송해주고 많이 있어요. 경쟁사들도 하나 까사미아도 대구 부산에서 사는 저희가 배송해줘요. 네이버랑 지금 거의 좀 있으면 이제 완료가 되는 IT 시스템 개발 중인데 네이버에서 가구를 사서 뭐 당일 배송 이런 것들은 저희가 배송 가구를 그런 것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도 저희가 워낙 좋은 파트너. 왜냐하면 그냥 이 분야에서 저희가 원래 1등이고 저희가 오늘의 집도 제가 대표랑 만나서 얘기해 보면 자기네 여러 많은 거 아니에요 오늘의 집도. 그래서 저희 회사 그러니까 퍼스트 그룹이 제일 최대 뭐 고객은 아니고 물건 파는 사람. 그러니까 이마트의 농심 같은 거죠. 라면 신라면 같은. 저희가 되게 중요한 파트너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도 장기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아까 말한 사람과 공간을 이어주는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서비스업들도 이제 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펄스. 영상 한번 볼까요? 하나의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한 가구 회사를 만들었다. 그 가구 회사가 보고 있던 생각들. 1, 2, 3, 4. 꼭 필요한 가구는 뭘까?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할까? 어떻게 이거 없이 살았지? 가구만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연구소를 만들면? 외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직접 만들어 볼까? 가구를 만드는 일이
뭘까? 최고의 퀄리티를 내고 싶다면 그걸 검증하는 시설도 직접 만들면 어때? 세계적인 이름들과 함께 가구를 만들면 하나의 생각에서 출발한 가구 회사가 있다. 그 생각에서 출발한 당신의 하루가 있다. Love where you live. 퍼시스 그룹. 그 처음에 가구가 없는 게 필요한 가구 아니면 없는 게 낫다. 이게 영 회장님이 하셨던 얘기거든요. 친구분들이 가구 회사라니까 가구 사야 되는데 뭘 사야 되냐고 물어보실 때마다 저 얘기를 하셨대요. 가구 사지 말라고. 가구 회사라는데 가구 사지 말라고. 살 거면 오래 쓸 수 있는 튼튼한 거 사나. 근데 쓸데없는 거 자꾸 사서 집 좋게 만드는 게 의미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해서 생각해보면 저희가 회사에서 만들 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 그냥 매출 올리려고 만들기보다 진짜 필요한 거 만들자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게 우리 회사의 기본이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다음 앞에 여러분이 이제 연구원이다 보니까 이제 약간 산업적인 얘기인데 페이지는 좀 예전에 만든 거라 요새 기업들을 보면 두 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좀 플랫폼으로서의 플레이를 하는 회사랑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유튜브가 생기면서 특히 컨텐츠 만드는 회사들이나 이런 컨텐츠 만드는 개인까지도 이제 기업화되면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어느 쪽이 더 강력해질까요? 플랫폼? 왜요? 큰 시장을 볼 수 있어요. 근데 플랫폼은 또 다른 게 있어요. 그 예를 들어 옛날에 방송국이 플랫폼이었거든요. 지금 방송국은 망해가고 있죠. 국가 보조금 없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도 플랫폼의 싸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은 또 가장 트래픽이 많이 모이는 혹은 카테고리에 킬러로 들어가거나 하여튼 굉장히 선별적으로 가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컨텐츠도 마찬가지긴 한데 우리는 어떤 회사일까요? 펄스는 저는 컨텐츠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뭐 아까 말한 레터스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어떻게 역할을 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는 우리만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오늘의 집이라든가 네이버 같은 데가 이제 플랫폼이겠죠. 누가 더 나을까라고 했을 때 사실 이거를 할 때는 이제 과연 뭐가 더 중요하지?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당시에는 컨텐츠를 만드는 회사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는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정말 크고 인터뷰를 모으지 않았을 때 어려움이 있고 컨텐츠는 내가 잘하면 그런 부분들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양쪽의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춰가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특히 컨텐츠가 명확하게 없는 플랫폼도 되게 의미가 없을 거고요. 옛날처럼 그냥 플랫폼이라고 여러분 다 쓰지 않잖아요. 플랫폼 안에서도 좀 더 편의성이 높고 나에게 차별적인 인포메이션을 줄 수 있는 대로 찾아가게 될 거고 AI가 될수록 점점 더 컨텐츠 회사도 그 수많은 컨텐츠 속에서 선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더 날카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어느 정도 그리고 내 스스로의 차별점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들의 소중함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좀 업데이트해야 될 페이지네요. 네. 저희가 계속 성장하고 있나? 계속 성장하고 있을까? 이게 사실 직원 입장에서도 중요한 주제거든요. 왜냐하면 회사가 성장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불행으로 돌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저희가 2010년에 제가 들어왔었고요. 12년까지 로트에 한 3천억 돈 넘었어요. 그때 제가 들어왔을 때. 그래서 12년에 피크를 찍었어요. 3,600억 막 있을 거예요. 그랬는데 보시면 여기 밑에 여기 정부 조달이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정부에서 한 800억 정도를 매출을 했었어요. 정부를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종시 이전 이러면 공기관 이전하고 이러면 거기 가구가 엄청 들어가잖아요. 저희가 거의 막 시장에서 압도적으로 1등이었거든요. 근데 2013년에 조달을 금지 법안이 나왔어요. 우리나라가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한 정도로 규제가 많은 나라예요. 기업들이 약간
그 지난주 금요일에도 저희 기업인들끼리 모여서 무슨 행사가 있었는데 모이면 진짜 거기 여러분이 말만 하면 다 알만한 대기업부터 중견기업부터 진짜 우리나라에 알만한 대기업들 저도 같이 모여서 이게 대화의 99%가 이 규제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도 아니고 소송을 안 당할까 기업인들의 대화에 중대재해, 뭐 노동법, 뭐 관세도 그렇고 정부로부터 모든 분위기는 기업인들 입장에서 불리한 상황인데 제가 지난주 중국을 갔다 왔잖아요. 한국 기업인들이 또 갖고 있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뭐냐면 중국한테 다 뺏기겠다. 여러분도 그거 들어보셔서 아시죠? 제가 중국을 많이 다니다가 몇 년 전에 작년에 가보고 올해 또 갔는데 진짜 제가 볼 때는 다 뺏길 것 같아요. 진짜 반도체랑 조선도 그래도 맞아 진짜 좀 시간은 벌었겠지만 진짜 시간이 문제일 것 같아요. 정말. 그러니까 근데 거기 중국인 기업인들 만나면 너무나 서포티브하다는 거예요. 그냥 돈 뭐 규제 역시 그냥 무조건 뺏어와. 너희가 성공해 기업이 중국이 다 가지고 와야지. 약간 이게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박정희 대통령 때는 그게 불평등을 만들고 그래서 그게 항상 좋냐에 대해서는 퀘스천이지만 그래도 너무 심각하게 이 싸움이 안 돼. 왜냐면 전기차나 이런 것들이 중국은 진짜 정말로 국가의 지원금을 받고 개발을 싸우는 회사랑 우리나라에서 52시간에 그러니까 그거는 뭐 그렇다 쳐도 그건 이미 근데 요새 너무 규제가 많아지고 막 그러니까 이게 진짜 기업인들이 너무 기가 죽어서 제가 볼 때 좀 심각한 걱정인데 그 중에 이것도 너무 웃겨요. 정부 조달금지법이 가구업계에서 매출이 1,500억이 넘는데 정부 조달을 못하는 거예요. 대기업이라서. 근데 우리나라에서 매출 1,500억이 과연 대기업인가? 성심당도 1,800억을 하는데 가구업계에서 1,500억을 넘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부 조달 기관, 공공기관은 퍼스를 30%도 못 써요. 그냥 진짜 조그만 거 사요. 이유는 너희가 너무 독점하듯이 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저희가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됐냐면 저희가 지금 못 개발하는 라인업이 교육감, 뭐 공항, 철도, 그러니까 그런 공공기관, 교육시설 이런 데 가구가 저희가 많았어요. 인천공항 원래 저희가 다 있거든요. 대학교들도 거의 다. 그래서 제품이 경쟁력 있고 수출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 제품이 10년이 넘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경쟁력이 없어요. 제조도 많이 안 하니까 한국에서 원가도 경쟁력이 없고 외국 나가면 다 외국 고객들이 퍼스트에 우리 이제 뭐 사우디 학교를 크게 짓는데 가구 좀 학교 가구가 진짜 너무 얘기할 게 없는 개발할 수가 없어요. 개발하면 한국에 팔 데가 없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소연하려는 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이 이 현실을 알아야지. 그래서 좀 이따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때 한국에 아이케아가 한국에 진출한다고 발표했어요. 저희가 보시면 그 책에 있는 얘기, 책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보시면 여기가 정부 조달, 퍼시스 그러니까 일론이랑 시리즈는 요만큼밖에 안 했어요. 합쳐 1,000억도 안 됐어요. 근데 이케아가 들어온다 그러니까 얘네 날라가게 생겼고 그 당시에 제 입장, 제가 이제 12년 하반기부터 경영 이제 참여해서 일을 했었거든요. 시리즈 기획팀장으로 조달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얼마나 우울해요. 근데 진짜 경영진 회의를 하면 진짜 너무 우울했어요. 진짜. 근데 지금 돌아서 하는 얘기지만 진짜 우리 뭘 해야 되지?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실제로 매출이 이게 떨어져요. 1,000억 떨어져. 한 해만. 4,000억이 안 되던 회사가 1,000억이 없어지면 매출이 25%가 날아가거든요. 직원은 근데 명예님께서 한 명도 구조조정할 우리 직원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직원 다 끌어안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익이 확 없어지.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우울했는지 상상이 되시죠. 이게 진짜 이거 제가 중국 애들한테도 그렇고 제가 독일이고 진짜 뭐라고 했는데 첫 반응 내가 설명을 해. 그래 맞아 우리나라에도 중소기업들 그렇게 지원하는 정책이 있어. 아니야 지원이 아니야. 나 support. They prohibit us from selling the furniture to the government. 이러면 애들이 진짜 깜짝 놀라. 중국 애들도. 니네 자유주의 국가 아니었어? 막 진짜 그래. 전 세계 유일한 거. 그러니까 보통은 중소기업한테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 가점을 줘요. 그래서 조그만 프로젝트, 얼마 이하 프로젝트는 중소기업이 딸 수 있게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건 저희도 근데 되게 웃긴 건 중소기업은 그런 거 안 하려고 해요. 왜? 만약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2년 동안 시공 다닐 이게 얼마나 국가적으로 안 좋냐면 해남에 무슨 초등학교에 신발장 2개를 납품하고 제가 진짜 갔었거든요. 광주 센터에서
2시간이면 3시간 버트럭 타고 그래서 신발장 2개 해서 20만 원이니까 조립해서 납품하고 2명이서 택시 타고 버스 타고 트럭 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돈이 되겠어요? 절대 안 되지. 근데 저희는 해. 왜냐면 큰 기업이니까 이거는 도움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가 대기업인데 그런 걸 안 하는데 근데 그 회사 학교는 이제 그거 사고 싶잖아요. 중소기업이 발주는 중소기업에서 못합니다. 저희 그거 못해요. 이렇게. 가구 사고 싶어도 한 달 걸리고 막. 그러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은 거죠. 거의 그만할게요. 근데 현실이 그래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그거에 대해서 난 젊은 세대들한테 진짜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근데 이게 정치인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기업인들은 우리의 최선을 다하지만 정말 걱정이 많아요.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제가 CD즈 기획팀장으로 가서 CD즈 집 주문해서 보시면 이제 다시 매출이 조금씩 올라요. 보시면 퍼시스는 안 들어요. 근데 CD즈랑 일룸이 들어요. 보이시죠? 근데 아마 여러분이 혹시 아실지는 공유 캠페인 요때쯤 있고 CD즈가 의자가 인생을 바꾼다? 이때 비슷한 시기에 막 해요. 그래서 정비라고 이때 보면 퍼시스보다 일룸 CD즈가 많아지는 해가 돼요. 제가 이때를 기억을 25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제가 이때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저희 회사 전체가. 근데 제가 그때 제 책임이 요거를 키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된 날, 이익은 아직 이때까지 안 됐는데 이때 진짜 기분이 너무 보람됐던 기억이 나고요. 이때 16년에 퍼시스를 3억의 문화를 만든다 해서 이게 성장을 못하니까 근데 이때 퍼시스 팀이 조달을 이루면서 사실은 문제가 뭐였냐면 잘 보면 이게 안 커요. 조달을 했기 때문에 퍼시스가 커졌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민수는 경쟁력을 잃은 지가 꽤 됐던 거. 제품 개발도 안 하고 그런 상태다. 그래서 이때 사무환경이 문화 만듭니다. 사무환경 컨설팅, 제품 개발하고 이런 거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퍼시스도 쭉 성장을 해요. 이건 코로나였고 성장을 해요. 그리고 요 진한 게 뭐냐면 신사업, 데스커랑 알론소 슬로 이런 게 이제 많이 커져서 축이 되죠. 22년에 저희가 피크를 찍어요. 코로나가 18년 말 19년부터 저희는 코로나 때 엄청 성장해요. 데스커랑 CDG가 진짜 폭발적으로 성장했어요. 퍼시스는 오히려 줄었어요. 저희가 좋은 점이 B2B랑 B2C를 같이 하니까 보시면 코로나 때는 B2B 당연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기업은. 근데 가정이 늘어. 코로나가 딱 끝나니까 퍼시스 빌렸던 게 막 들어와. 근데 그때 B2C는 정체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속 성장을 하고 있어요. 이익이 3배, 매출 3배, 이익 또한 2.5배 가까이 늘었어요. 이때 기점 13년 전점에서 쭉 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세컨 페이즈로 가고 있습니다. 23년이 저희 어려웠던 시기에서 퍼시스가 확 떨어져요. 그리고 작년에도 유지. 23년에 이게 떨어진 게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이게 워낙 좀 크기도 했고 22년에 피크아웃이 있었고 그다음부터 이때부터 이제 기업들이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주춤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B2C에서 성장하던 성장세도 이제 멈추고. 근데 제가 이때부터 아마 우리 직원들은 아는데 22년에 제가 이때쯤 제가 뭐라 그랬냐면 항상 우리 실력 아니다. 그거 진짜 코로나 피크지. 저희가 이때 22년이 직원들한테도 피크였던 게 21년과 22년에 PS가 600%가 나갔던 해거든요. 신났죠. 막 우리 너무 잘. 근데 우리 이거 미래가 계속 이렇게 될 수가 없고 그래서 해외를 나가야겠다. 결국에. 그래서 이제 해외를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상과 크게 다르진 않고 아마 근데 저는 요 경험이 있어서 아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 있을 거예요. 10년 후. 네, 그래서 제가 요거 질문 많이 하는데 제가 이거 맞춘 사람 커피를 하자. 뭐가 보이시나요? 맞춘 사람은 커피 하자. 이게 석기 시대죠? 석기 시대의 어떤 집 같죠, 그죠? 뭐가 보이세요? 가구들이 보여요? 이 친구 맞췄다. 한 번에 맞춘 사람 처음 봤어요. 그치, 이게 약간 출제자의 의도를 생각해야 하시는 거죠.
터키 시대에도 가구는 있었어요. 가구는 AI 시대가 돼도 여러분 허라는 영화 보십니까? 허 보셨어요? 재밌죠 되게. 이거는 AI랑 사랑의 근데 요새 같아서 진짜 너무하다 했지 않아요? 그 영화 나왔을 때 센세이션하고 막 그래 미래의 어찌지 근데 지금은 이제는 그냥 미래가 아니야. 그 허가 영화 뭔지 아세요? 그 스칼렛 요한슨이 그러니까 그것도 너무 웃긴 게 그 처음 주인공이 이렇게 조로로 나오는 있잖아요. 피닉스 요한 피닉스 조아킨 같은 걔인데 걔 그 사람이 이제 그 엔지니어가 혼자 심심 외로워서 그때 이제 AI 우리를 치면 챗GPT 같은 게 보이스 버전 있는데 얘가 그걸 여자로 선택을 해요 목소리를 남자로 선택했으면 영화가 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 목소리가 또 스칼렛 요한슨이야. 그래서 사랑에 빠지거든 AI랑. 지금은 진짜 그냥 요새 얘기 같아요. 아 근데 거기도 가구가 있어요. 그런 AI 시대로 가도 사람은 왜 물리적인 우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체라고 하는 물리적인 걸 갖고 있기 때문에 가구는 존재한다. 그래서 가구 시장은 우리나라도 보면 막 IMF 코로나 이렇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가구 시장은 되게 스테이블하고요. 그 안에서 잘하는 회사, 못하는 회사는 있지만 산업 자체는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리고 뭐 코로나 때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뭐 심지어 경제가 멈췄던 가구라는 게 인간으로서 떼놓을 수 없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성장할 수 있고 또 좋은 점은 직원 입장에서 좋은 점 하나 알려드리면 가구업이 빨라지긴 했는데 여전히 느려요. 무슨 말인지 느린 산업이에요. 뭐 예를 들어 반도체 이러면 무어의 법칙 2년에 두고 이래 되잖아요. 미치는 거죠. 생각해보다 거기서 일한다고 생각해보면 전 세계 제일 똑똑한 애들이 모여서 2년의 성과를 퍼포먼스를 2배로 올리겠다고 미친 듯이 갈아놓고 있는 거잖아요. AI 여러분 챗GPT에서 오픈 AI에서 이런 연봉 많으니까 좋을 것 같지. 미친 듯이 일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근데 가구업은 칼퇴가 가능한 산업입니다. 느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소한 그냥 뭐 농가지만 아마 우리가 제품 개발 안 하면 신제품 개발 안 하면 아무도 안 하고 있을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그게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안정적이면서도 우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절대 그렇게 머물러 있을 사람이 아니지만 내가 이걸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서 본질부터 고민해서 그려나갈 수 있는 산업이라는 걸 되게 큰 재미와 매력을 느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산업 저희 이게 85년 전에 써 있는데 품질관리 원년회 저게 성수동 여러분 가면 그 성수동 아시죠? 지금 우리 성수동 거기에 임대 공장으로 저런 공장들이 있던 곳이니까 지금의 힙한 곳이지만 저렇게 시작을 하셨대요. 명의라는 임대 공장 성수동 83년에 창업을 그러니까 창업은 정확히 78년부터 사업을 하셨고 공식적으로 이 법인이 83년에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2007년에 이걸 오셨어요. 24년 걸리셨죠. 그리고 지금 여러분 여기 이제 있는 공간이에요. 원래 지금 뒤에 연구소가 우리 본사였어요. 96년인가 지금. 근데 그게 이제 연구소가 우리 본사가 연구소가 되고 Everything changes but nothing changes가 그 모든 것은 바뀌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그게 에르메스의 슬로건이에요. 모든 거는 제품은 계속 디테일하게 바뀌죠. 결국 아무것도 안 바뀌고 철학과 원형, 본질은 남는다. 가치관에 대한 기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해볼까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경영 철학에 대한 거예요. 창업 정신. 이게 아까 미션보다 더 밑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근본적인 거고 그 위에 우리가 가구 일을 하는 이유. 얘는 우리는 어떤 회사를 만들려고 합니까? 제가 창업 정신을 읽어주세요. 창업 정신 구성원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고 고객과 주주에게는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며 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바르고 좋은 회사를 만든다. 네, 바르고 좋은 회사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성원들에게도 자아 실현,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고객과 주주에게도 지속 가능한 가치를 제공하고 무엇보다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세금을 내고 친환경 만드는 과정에서
친환경이 별게 아니라 우리가 물건을 만들 때 환경을 생각하고 정말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거는 이제 짧게 얘기하면 아모레퍼시픽트 아시죠? 예전엔 이게 제가 이 페이지를 처음 만들 때마다 정말 잘 나가던 회사였는데 지금은 인터넷의 이 시대에 인스타그램과 이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만든 시장에 많이 넘어갔지만 아무튼 그래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 아모레퍼시픽의 지금 지주사 대표를 하시는 분인데 제가 전 직장은 맥킨지라는 컨설팅 회사 다녔어요. 거기 출신이신 분이셨는데 어디 강연을 오셨는데 그분이 그러셨던 얘기가 저에게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건데 얘기하면 아모레가 보면 화장품만 하잖아요. 되게 규모가 꽤 큰 회사인데도 왜 아모레 생장 옛날에 아모레가 야구단도 했던 거 아세요? 태평양 돌피스. LG 트윈스 팬이시죠? 제가 팬입니다. 염경엽 감독은 아시나요? 들어보죠. 염경엽 감독이 원래 돌피스 태평양 돌피스 유격수였어요. 그러니까 꼴찌팀이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야구단을 갖고 있을 정도로 뭐 태평양 건설, 뭐 태평양화, 태평양 뭐 엄청 막 대기업이었어요. 태평양 제약. 근데 그거를 IMF 때 망하면서 서경배 회장이 29살인가에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이걸 다 구조조정하고 화장품으로 딱 우리의 본질인 화장품으로 원래 화장품으로 돈을 벌었던 회사거든요. 이 동백기름 뭐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역사관에 가면 서경배 회장님 할머님이 만드셨던 동백기름으로 돈 번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분이 자기네가 이제 화장품 시장을 이렇게 매트릭스를 그리는 이해되시는 거죠? 또 여기 예를 들어 여자, 뭐 남자 이러면 안 되지. 여자 남자, 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뭐 나이 있는 여자 그렇게 있고 여기는 뭐가 있을까요? 뭐 면세점과 온라인 뭐 중축기능 채널을 쓰면 뭐 고급 저급 뭐 이렇게 해갖고 하면 브랜드를 여기다 뿌릴 수가 있을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무슨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뭐 고급 시장, 뭐 대중 시장 뭐 이렇게 있고 뭐 여자 남자 이렇게 있으면 여자에서 고급을 쓰는 건 뭐 설화수가 있고 디스커잖아요. 브랜드를 여기다 쫙 뿌려서 그럼 비어있는 시장 있고 자기네 브랜드가 있는 시장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브랜드가 들어가서 의미 있는 시장은 다 1등을 하고 자기가 못 들어갔지만 할 수 있는 시장은 다 들어가서 1등을 하고 뭐 그런 게 자기네 전략. 여기 국가를 뭐 중국, 한국 뭐 이렇게 쭉 하면 3D로 만들면 자기네가 어디 들어가야 될지. 그러니까 화장품을 하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시장이 있다는 걸 안 거죠. 그래서 그거를 브랜드를 이용해서 멀티 브랜드를 통해서 해야겠다. 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하는 거에 되게 큰 영감을 줬어요. 사무가구 시장이 있고 펄스가 있고 가구 사무가구에도 대기업이 있고 중소 뭐 스타트업이 있고 그러니까 데스커를 들어갈 수 있고 가정용 가구 시장에도 매스마켓은 일루미스 고급은 알로스가 있고 뭐 수면 시장이 있고 이렇게 촘촘히 의자 전국 해서 이런 걸 만들면서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사업을 바라볼 때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 만들지? 나 의자 잘 만들 의자 갖고 뭐 할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거는 진짜 공급자적 시각이고 우리 회사 표현으로 고객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장에 뭐가 필요하고 그걸 우리가 잘하려면 이걸 사야겠네. 우리 잘하면 뭐가 필요하고 우리 저희가 아까 매트리스 보여드렸잖아요. 저희가 매트리스 라인업 생산 라인이 다 갖춰져 있거든요. 에이스랑 시몬스 빼고 저희 정도? 진짜 근데 그거 만드신 분이 시몬스에서 기술팀장 하시던 분이 시몬스 실파고 나와서 저희 회사 오셔서 만든 거라 기계나 설비 오히려 더 좋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수면 시장이 너무 중요해질 건 알겠고 가구 시장에서 되게 중요해질 시장이고 이걸 잘 해야지 저희가 왜냐면 종합가구 업체를 지향하는데 그래서 이걸 하긴 해야겠고 제조를 안 하고 사다 팔아 봤더니 우리가 원하는 품질이나 연구 개발이 되지가 않고 해서 직접 만들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쭉 몇 년을 고생해서 왔는데 사무가구 회사 중에 제조 매트리스 제조 라인을 저기 제대로 갖추고 있는 회사는 진짜 전 세계에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다녀봤는데 되게 신기해요. 오면 어떻게 되는 이거 소파도 저희가 알로소는 직접 다 만들고 있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여러분이 볼 땐 다 똑같아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집을 하는데 옆에서 일식을 하고 있고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근데 뭐 그거를 이제 짭짜면을 안 만들려고 되게 우리 전문화를 하는 것도 되게 아메바 경영이라든가 이런 거 되게 고민을 많이 하는데 하여튼 그 첫 영감을 줬던 게 아모레였습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코스맥스나 한국콜마가 없었으면 아모레퍼시픽 지금도 잘 나가고 있을 거예요.
그게 진짜 게임 그 디스트럭션을 만들어도 시장을 다 뽀개놨죠. 그러니까 젊고 감각 있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이라는 채널을 이용해서 인스타그램, 유튜브 컨텐츠도 만들고 자체적으로 옛날에 TV만 보로 해서 인지도를 확보하는 게 대기업 아니면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나 틱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젊고 감각 있는 애들이 디지털 마케팅을 머리만 좋고 부지런하면 할 수가 있고 제품은 코스맥스나 콜마 얘기하면 되게 조금의 MOQ를 가지고 진짜 하이 퀄리티로 레시피까지 다 만들어주고 내가 브랜드 스토리 잡고 그래서 진짜 재밌는 건 아마 여기 디자인 하신 분들 아실 텐데 시각 디자인과가 인기 많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2010년에 처음에 할 때 저희 그 팀장님이 있는데 정용승님이라고 시각 디자인 하는데 제가 그때도 앞으로 시각 디자인 중요해질 거라고 그때 시각 디자인 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림쟁이 같은 느낌 진짜 그냥 막 이게 뭐라지 용역 업체 직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웹페이지 하나 그려줘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다 바꾼 거예요. 디지털 마케팅과로 바뀌면서 그 감각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예요. 시장은 계속 바뀌고 LG생건은 아시나요? 네, LG생건 건가? 거기가 뭘로 유명하세요? 뭘로 알고 계세요? LG생건? 아는 제품? 그래? 치약. 그러니까 여기는 소비재, 생활 소비재 뭐 이런 좀 비슷해요. LG생건도 뭐 화장품, 네. LG생건이 사실 아모레 못지않게 화장품 업계 1등인가 2등일 거예요 규모로. 그리고 저 와이프가 여자인데 페리오 치약 기획이었거든요. 여기 주경 치약 그리고 또 모르지만 식품 쪽도 되게 커요. LG생건. 코카콜라 바틀링을 하고 있어요. 코카콜라 바틀링이 뭐냐면 코카콜라는 원액만 보내줘요. 그럼 그걸 물 타갖고 병입을 이렇게 편의점에 파는 거는 코카콜라 바틀링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전 세계 다 있어요. 각 나라별로. 그래서 코카콜라 그 회사한테 라이센스를 주고 내가 얘한테 독점 공급을 해줘. 원액만. 걔가 그걸 가지고 영업을 하고 마진이 되게 좋은 사업이에요. 근데 그걸 LG생건이에요. 웅진식품을 영업. 그래서 이 세 가지 축을 가지고 매출 성장해서 지금은 좀 많이 망가졌는데 요거 피텍 그릴 때만 해도 아마 50분기 연속 성장인가 그랬어요. 50개월 아니고 50분기. 그러니까 10년을 넘는 거죠. 한 번도 쉬지 않고 매분기 성장. 어떻게? 화장품은 쳐져도 올라. 우리 아까 보셨잖아요. 제가 설명드릴 때 저희도 그게 저한테 되게 많은 영감을 줬어요. 퍼시스는 적어져도 그룹은 성장해야겠다. 그게 포트폴리오라는 겁니다. 재테크할 때 많이 하죠. 포트폴리오를 써야 된다고. 비트코인은 떨어져도 뭐 ETF는 오르고 가고 달러는 오르고 금은 뭐 이런 것처럼 저희 꿈은 이게 환태평양이라고 하거든요. 이 태평양을 둘러싼 동그랗게 뜻인데 패스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1등이 초일류 기업이 된 거예요. 1등일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가구 우리 관련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고 가장 잘한다고 얘기를 듣는데 고객들 사랑받는 회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아시겠지만 여기에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 두 번째로 큰 시장, 유도에서도 모르겠다. 한 네 번째로 큰 시장, 한국도 한 10번째로 크고요. 동남아도 엄청 크고 여기서 초일류 기업이 되면 세계에서 초일류 기업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저희가 그래서 지사가 코리아, 타이완, 베트남, USA. 이는 지난주 중국 전시회, 중남미, 중동, 페루, 두바이, 미국. 예. 출장을 저는 되게 많이 다녔어요. 일부러 많이 다녔어요. 올해 지금 어디 가는지 기억도 안 나요. 중국 갔다 왔고 다음 이번 주 밀라노 가서 유럽 가서 밀라노 이태리 갔다 네덜란드 갔다 체코 갔다 영국 갔다 이렇게 오고요. 그 다음 주 미국 가면 LA 샌프란 갔다가 시카고 갔다 토론토 갔다가 아마 LA 갔다 오거나 그럴 것 같은데 그냥 영업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냥 우리나라 앞으로 살 길은 외국으로 가요. 글로벌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많이 다니고 있고요. 연구 개발하시는 분들도 아마 우리 회사 내부에 점점 그래서 지금 연구 개발하는 프로젝트도 파이프라인이 엄청 많아요. 그 안에 지금 진짜 세계적인
건축가, 뭐 진짜 세계적인 건축가, 그리고 건축 쪽에 있는 사람 들으면 퍼시스가 그런 팀, 막 그런 사람이랑 개발을 하세요? 막 거의 이런 반응을 듣고 왔어요. 그리고 디자이너들과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협력을 많이 하고 있고, 근데 여기는 세계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야 뭐 그렇게까지 투자 안 해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 내부 디자이너들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해외 디자인, 우리 회사가 해외 디자이너들이랑 일하는 게 되게 특별한 일은 아니거든요. 항상 어딘가에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연구원들, 아마 여러분들 지금 선배들도 보면 누군가는 다 그 해외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 연구원이 된다는 거에 저는 좋은 점이기도 한 것 같아요. 젊은 직원들한테 그런 경험이 되게 좋은 경험이고, 오늘 미팅도 다 직접 참여해서 그 사람들이랑 하고, 그래서 영어도 열심히 하시길 추천하고, 그렇고 자체적으로도 개발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면 또 실력이 빨리빨리 늘어요. 그래서 우리가 또 내부적으로 개발한 제품도 되게 많고, 같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 전시 갔다 오고, 혹시 그냥 재미로 지난주에 중국 전시 갔었거든요. 저희가 부스를 만들어서 광저우에서 하는 전시에 나갔어요. 중국 광저우 전시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전시회 진짜 여러분이 규모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진짜 황당하게 커요. 중국에서 크다 그러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 그러니까 중국 가구 전시회 중에 크기로 세계 제일 큰데 대부분 중국 업체들이 오긴 하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중국 시장도 또 놓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이게 광저우일 거예요 아마. 그죠? 네. 광저우 실제 중국 자주 가보시나요? 중국이 그 공산당은 있지만 정부는 진짜, 나라는 진짜 믿을 수 없이 발전하고, 제가 볼 때 이미 한국 서울이 디테일로는 좀 나은 건 있겠지만 발전의 정도나 이런 속도나 이런 건 아까 말했지만 정말 가보면 부럽고 걱정되고 막 그래요.